예, 사용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이네이블 소프트 사장 송철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동영상은 마이티 프로나 저희 새로운 퍼스트 CRM 유저를 위해서 제작이 되고요. 이제 병원에서 사실은 이제 그 이벤트 문자를 굉장히 많이 보내는데 사실은 뭐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지켜보니까 좀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제목을 가성비가 가장 좋은 마케팅 방법 이벤트 문자 발송 요령 이렇게 저희가 이제 부제를 한 잡아봤고요.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병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미용 성형 병원에서 사실은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이제 고민이 많으신데 저 역시 이렇게 이제 마케팅 영업을 갖다가 한 17년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생명보험 회사에서 이제 보험 설계사하고 이제 팀장으로 한 17년 정도 영업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보험 아저씨 아줌마가 한 16만이라고 합니다. 16만 명, 16만 명 중 6등. 근데 이제 그러면 뭐 이렇게 어디 가서 못한다는 소리는 안 들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 사장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생각하실 때 소프트웨어 만드시는 분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런 문자 이런 걸 뭐 알지를 못할 텐데 왜 이런 부분에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저 역시 이 일을 해왔다. 본인 생각하고 조금 다르더라도 한번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한번 이렇게 마음과 귀를 열고 한번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모든 성형외과에서 다들 고민이에요. 마케팅 어떻게 할까 막 그러는데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마케팅보다 이벤트 문자 보내는 게 사실은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좋다. 제가 17년 동안 해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이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장님들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제가 17년 동안 했던 일하고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그 좀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이렇게 좀 잘 나가는 실장님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이미 그분들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해왔던 거 더하기 그리고 그분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성형외과 병원 실장님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성형외과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실장님들이 하는 거를 제가 또 사실은 또 일부를 배웠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설명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 유저병원에서 이벤트 문자 보낼 때 사실은 이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벤트 문자를 왜 보내는지를 모르고 보내시는 분이 10분 중에 9분이더라. 제가 이제 여쭤봐요. 이벤트 문자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보냅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신 분도 계시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면은 제가 여쭤봐요. 혹시 이번에 이벤트 문자 왜 보내십니까? 라고 하면은 뭐 원장님이 보내라겠어요. 뭐 우리 실장님이 보내라겠어요. 뭐 원장님 보내라고 실장님 보내라고 한 거는 오케이 알겠는데 이번에 문자 보내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대답을 못 해요. 그냥 원장님이 보내라겠으니까 오늘 뭐 몇 시까지 원장님이 뭐 실장님이 우리 몇 시까지 보내라겠으니까 저는 보냅니다. 이거 사실은 이거는 뭐 죄송한 얘기지만 빵점이에요. 빵점.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조차 이해를 못하고 그냥 한다. 이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죄송한 얘기지만 무책임한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왜 보내는지를 이해하고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보내야겠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엔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목표 엔드 스테이트 최종 단계 내가 이 이벤트 문자를 보낸 결과 어떤 상황이 펼쳐져야 되느냐라는 걸 이제 우리가 엔드 스테이트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목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목표. 그러니까 왜 보내냐 그리고 최종 목표는 어떤 상태가 돼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계획도 세우고 뭐 이렇게 중간에 뭐 수정도 하고 이제 실행도 하면서 중간에 계속 뭔가 보완 수정을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종 우리가 이제 목표라고 하면 엔드 스테이트라고 하면
그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저는 이제 정의를 합니다. 전화 와야 된다. 전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엔드 스테이트는 이거죠. 문자를 보냈어. 그러면 그 문자를 받은 사람이 우리한테 전화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문의 전화가 오던 오케이 지금 선생님 보내주신 그 병원에서 보내주신 이벤트 문자를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예약 잡아주세요. 라는 문의 전화 내지는 예약을 잡겠다는 전화가 와야 해요. 반드시. 이게 사실은 왜 보내느냐 내지는 엔드 스테이트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 있겠지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사실은 전화가 와야 된다. 근데 만약 이게 없었다. 이건 꽝입니다. 괜히 돈 갖다 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LMS 같은 경우는 30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10,000명한테 쐈다고 쳐요. 그럼 30만 원이잖아요. 30만 원 그냥 내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만 명한테 쐈다. 그러면 이제 60만 원이죠. 60만 원 내다 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거 갖고 그냥 직원 회식하는 게 나아요. 전화가 오지 않는, 그래서 이벤트 문자를 보냈는데 전화가 안 왔다? 이거는 완벽하게 실패한, 요 설명을 들으시는 그 이후부터는 뭔가 좀 다른 어떤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문자를 보내시기를 저는 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세 단계로 나눠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문자를 발송을 이제 계획하는 단계, 그리고 발송하는 단계, 그리고 우리가 고려할 될 내용 세 가지를 이제 순차적으로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은 문자를 발송을 이제 계획하는 단계, 어떻게 보낼까? 이 계획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를테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병원은 이제 뭐 어느 정도 돼서 DB가 뭐 이렇게 한 10,000명 내지는 2만 명 정도 되는 병원을 제가 그 표준으로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개원하고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백에서 수천 정도 될 수가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그분들도 이제 해동사항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사실은 가장 그 실패하기 쉬운 방법은 예를 들어서 10,000명 있다. 10,000명한테 일순간에 한꺼번에 문자 보내는 병원입니다.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엔드 스테이트, why, 왜 우리가 문자를 보내냐? 우리가 보낸 문자를 보고 전화를 주라. 이게 우리가 문자를 보내는 목적이에요. 이를테면 10,000명한테 보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전화가 왔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병원의 전화기가 데스크에 2대, 많아야 3대잖아요. 그러면은 10,000명 중에 선착순 2명만 우리가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그 10,000명이 문자를 받고 10명이 문의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동시에 문자가 갔으니까 동시에 그 사람들이 받고 동시에 전화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번, 2번 내지는 3번까지만 전화를 받아주고 4번부터는 계속 통화 중이야. 그러면 기분 나쁘다 이거지. 실말로 자기들이 뭐 병원에서 문자를 이벤트 문자 있으니까 예약 잡아라 이제 이런 취지로 나한테 문자를 보내서 내가 전화를 하는데 전화가 통화가 안 돼. 그러면 사람들 한두 번 해보고 그다음부터 전화 안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벤트 문자를 보낸 효과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다른 이렇게 좀 잘 나가는 이렇게 다른 원장님들이 뭐 저 실장 좀 어떻게 우리 병원 좀 끌어올 수 있을까 이렇게 다들 이렇게 노리는 실장님들 같은 경우는 500명 단위로 문자를 보내더라. 500명 단위로. 왜? 500명 정도, 그러니까 그 경험적으로 아주 잘 우리가 어떤 문구나 이런 걸 아주 잘 계획을 해서 문자를 보낼 때 500명 정도 쏘면은 그래도 한두 명이 답이 오더라. 500명 정도 했을 때 한 명 내지 2명이 문의가 오더라. 그러면 사실은 요 문구를 만든 사람 내지는 문구를 만든 팀에서 전화를 받아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성형외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스크 뭐 물론 콜센터에 있는 병원도 있겠지만 콜센터에 있는 병원도 뭐 사실은 콜센터에 뭐 3분 이상 근무하는 병원을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데스크나 콜센터 선생님들이 뭐 한 분, 두 분이 전화를 받는데 500명 정도 쏘면 한두 전화가 오더라는 거죠. 한두 전화가. 그러면 사실 그래서 이제 500명 단위로 쏴라. 그리고 또 이런 거죠. 내가
예전에 보내던 문자 맨날 똑같이 보낼 수는 없단 말이죠. 뭔가 새로 내가 문구를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 먹힌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보장이. 제가 뭐 똑같은 말씀 반복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16만 명 중에 6등 했지만 저 같은 경우도 헛다리 짚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한 3분의 2는 헛다리 짚어요. 예를 들어서 야 이거 하면 완전히 그냥 대박 치겠다 싶어갖고 딱 했는데 꽝쳐. 시간 없어갖고 뭐 시간 남으니까 아니면 뭐 이거라도 좀 해야지 해갖고 그냥 툭 던진 게 또 그 효과가 굉장히 좋은 적도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아는 척하지만 뭐 잘난 척하지만 사실은 저도 3분의 2는 꽝 친단 말이죠. 건지는 건 3분의 1밖에 없어요. 그러면 10,000명한테 한꺼번에 쏘는 거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거죠. 한 500명 보내보고 뭐 반응을 살펴보고 이거 있네 없네 살펴보고 또 뭐 효과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겠지만 효과가 없으면 좀 바꿔서 또 500명 보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리스크를 비용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500명 단위로 보낸다. 예,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보면은 이제 뒤에서 잠시 살펴보겠지만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이렇게 너무 식상 같은 게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상품 설명밖에 없어요. 상품 설명 처음부터 끝까지 상품 설명만 주구장창 계속 보낸다 이거죠. 그럼 사람들이 한두 번도 아니고 한 달에 2번, 3번, 뭐 1년이면 2, 30번을 읽어받으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래서 유능한 실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벤트 문자 그분도 당연히 보내죠. 보내는데 안부 인사도 보내요. 아까 방금 보신 것처럼 이벤트만 주구장창 보내는 게 아니라 안부 인사도 보내. 예를 들어서 뭐 여름이다, 뭐 이렇게 더운데 뭐 건강 유의하시라, 뭐 이렇게 뭐 하시라, 뭐 즐거운 보내시라 이렇게 안부 인사도 보낸단 말이죠. 안부 인사하고 이벤트를 1대1이나 1대2 이런 식으로 한 달에 2-3번만 보냅니다. 뭐 아니면 2번 이제 뭐 이렇게 명절이나 이런 거 있으면 이제 3번까지도 보내는데 보통 한 달에 2번 이상 보내면 이제 좀 그것도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죠. 그래서 주구장창 이벤트만 하지 말고 사람이잖아요. 사람. 병원에 있는 사람, 우리 고객 사람, 인간 대 인간의 어떤 그 뭐랄까요 유대관계 이런 게 있으려면은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된다. 구주구장창 이벤트만 보내지 마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벤트 문자 보내더라도 앞에 하다못해 짤막하게 인사말이라 넣고 넣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나이대별 문구를 구상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이거하고 연결된 건데 500명 단위로 끊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500명 단위로 끊을 때 우리가 사실은 이제 CRM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생년월일별로 우리가 이렇게 이를테면 뭐 몇 년생 매돌부생부터 몇 년 매동생까지 하니까 500명이더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룹핑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20대하고 50대하고 원하는 게 다를 거 아닙니까? 20대는 뭐 이게 돈이 없으니까 뭔가 싸게 뭐 이렇게 조금 가볍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원할 거고 50대 정도 되면은 이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뭐 나를 위해서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확실한 효과만 있다라고 하면은 또 돈을 쓸 수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0대하고 50대하고 같은 내용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10,000명 있는데 20대하고 50대하고 같은 내용을 가속 보낸다.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대별로 문구를 뭐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이런 식으로 문구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보내는 게 좋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제일 좀 황당한 경우가 이거예요. 테스트도 안 해보고 문자 딱 보내놓고는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이거 좀 취소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끔 문제가 온단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진짜 참 좀 답답한 거죠. 사실은 답답한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상황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도 예를 들어서 20대 500명한테 문자를 쏠 때도 사실은 바로 쏘는 게 아니라 한번 쏴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CRM에서 보는 거하고 내가 실제 스마트폰으로 받아보는 거하고 내용이 모양이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특수문자 같은 경우는 안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한번 쏴보고 이렇게 쏘면 되겠다 싶을 때 사실은 이제 500명의 단위로 쏘는 거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30대 쏜다 그러면 30대한테 또 한번 테스트 문자 해갖고 한번 쏴보고 우리 직원들한테 서로한테 쏴보고 오케이 되면 그때 또 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용구를 이렇게
테스트 발송을 해보고 이게 오케이 이렇게 보내겠다 그러면은 상용구로 등록을 한 다음에 이벤트 문자 500명한테 쏠 때 이제 검색 결과에 문자 보내기, 그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검색 결과에 문자 보내기 몇년 몇 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 검색해내면 검색으로서 몇 명이 딱 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보낼 때 상용구 등록된 상용구를 불러다가 집어넣고 발송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할 수가 있는데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계속 뭐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하는 거는 사실은 효과가 거의 없어요. 그게 계속 정보만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결정을 안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언제 결정을 하느냐? 사실은 감정을 한번 흔들어 줘야 돼요. 우리가 제공하는 어떤 이벤트를 당신이 선택해서 그걸 구매를 했을 때 당신한테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마음을 한번 흔들어 줄 수 있는데, 근데 물론 저도 말이야 쉽게 하는 거죠. 말이야 쉽게 하는데 저도 이제 제 문제를 가지고 이거 이렇게 할 때는 맨날 며칠을 고민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벤트 문자 쏘라 할 때 갑자기 뭐 그날 뭐 탁탁 해갖고 그냥 확 보내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그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겁니다. 며칠을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며칠 동안 테스트 발송도 막 한 10번, 20번, 막 30번 이렇게 해보고 이거가 정말 효과 있겠다. 그리고 뭐 친구한테도 보내봐서 이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랬을 때 이제 보내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대부분 병원 보면 이제 텍스트만 보내요. 텍스트. 글자만 쭉 들어있단 말이죠. 얼마. 이거 제가 볼 때는 너무 보기 힘들어. 그리고 사실은 그냥 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물론 이제 텍스트에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내가 그 패키지를 선택했을 때 내가 어떤 혜택이 내가 어떤 변화가 있을 거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어야 되고 그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웹페이지 왜냐하면 그 텍스트에 다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좀 빡세게 한번 이벤트 해야겠다. 그러면 사실은 그 병원 홈페이지에다가 홈페이지 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이벤트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 URL로 보내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죠. 텍스트만 보는 것보다.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이제 요즘에 보면은 이제 유튜브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런 이벤트를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동영상을 찍어서 그걸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유튜브 URL로 올리는 거.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실장님이 혼자 나오든 아니면 실장님이 원장님 나오든 우리 병원에서 이런 이벤트 한다. 그러니까 오셔라. 간단하게 뭐 한 2, 3분짜리 동영상이라도 찍어서 URL을 첨부해서 보내는 게 당연히 효과 좋는 거죠. 텍스트만 보내는 것보다. 이벤트 페이지 URL도 추가시키는 게 훨 나을 거고 플러스 뭐 병원 식구들 나와가지고 고객님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받아보는 사람 다 할 거 아닙니까 얼굴을 근데 유튜브 해갖고 뭐 이렇게 뭐 좋은 이벤트 있으니까 오세요. 당연히 당연히 효과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쭉 해던 방식 말고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리던 방식을 한번 좀 이렇게 방법을 바꿔서 계획 단계부터 해보셔라. 그리고 이제 그룹핑 할 때는 이렇게 이제 발송 계획표 이런 거를 활용해 볼 수가 있어요.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발송 계획표, 뭐 이벤트 문자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게 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대상 그러니까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 하니까 뭐 인원이 500명이 되더라. 이게 딱 500명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뭐 410명이 될 수도 있고 뭐 55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대략 500명 정도 되겠고 이 사람한테는 상용구 번호 1번을 보내겠다. 그리고 이 사람 몇 시에 보내겠다. 그리고 이렇게 계획이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10,000명이면 이제 이렇게 쭉 나눠질까 그룹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한테 보냈다 그러면 이제 체크하고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사실은 이제 뭐 가장 황당한 경우가 10,000명한테 200만한테 동시에 같은 내용을 일시에 보내버리는 거.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시라.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시라.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보내고 난 다음에 또 보내고 난 다음에 또 보내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실제 그 발송 단계에서는 또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문자를 받을 만한,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벤트 문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광고 문자잖아요. 광고 문자.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광고 문자를 받아도 덜 나빠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받기 싫어하는 시간이 있어요. 제일 받기 싫어하는 시간, 아침 일찍 광고 문자 받고 앉아있단 말이지. 그럼 사람 당연히 싫어하죠. 좋아할 사람 어디가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리고 해 떨어진 다음에 광고 문자 받아. 그럼 또 야, 열심히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기분 나빠져. 그래서 그런 시간을 보내면 안 되고, 가장 좋은 시간대가 경험적으로 보면 이 시간입니다. 오전에는 그 여성분들 이를테면 출근해서 어느 정도, 아니면 남편들 학교 보내고 설거지하고 10시 정도 되면 이제 시간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10시부터 11시 반까지. 그리고 이제 또 점심 때 밥 먹어야 되잖아요. 점심 먹고 차 한잔 마시는 시간 한 2시간, 2시부터 5시. 요 정도가 사실은 이제 요때 요 계획표에 의해서 문자를 발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간혹 가다 보면 예전에 보니까 어떤 그 병원 보니까 밤 8시에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밤 8시에. 그러면 이제 결국 민원 발생하는 거죠. 예. 밤 8시에 문자 받고 좋아할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것도 겨울에. 겨울에 밤 8시 완전 깜깜한 데인데.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마시라. 요 시간대가 가장 좋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이런 거예요.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 월말 월초는 피해라. 왜냐하면 월말 월초에는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문자가 엄청나게 날아가요. 저 같은 경우도 월말 월초에는 문자가 한 10개씩 들어와. 막 10개, 20개씩. 일반 문자 말고 한국송 문자가. 그러면 이거 저 같은 경우 사실은 예전에 그 고객한테 선물할 때 명절 때는 절대 선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명절 때 선물하면은 저 같은 경우도 가만히 있으면 명절 때 선물 한 10개 들어온단 말이죠. 누가 나한테 보내줬는지 기억을 못 해. 그럴 거면 내가 채떡 그걸 보내냐 이거죠. 차라리 뭐 아무도 안 보낼 때 갑자기 뜬금없이 선물 하나 주면 사람들 굉장히 고마워하거든요. 그거 계속 기억하고. 그래서 월말 월초에는 가능하면 보내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500명 발송을 한 이후에는 한 10분간 대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그 신사역에 있는 원장님 여러분 근무하시는 병원을 제가 몇 년 전에 컨설팅 한 적이 있어요. 요 내용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문구를 만들고 아까처럼 뭐 URL도 집어넣고 뭐 이렇게 다 문구를 이제 나이대별로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500명 발송하면 콜센터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요. 자, 지금 보내니까 콜센터 선생님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콜센터 없는 병원 이렇게 하겠죠. 자, 코디 선생님들 지금 문자 보냅니다.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코디 선생님들이 자리에 딱 전화기 앞에 앉아 있어야겠죠. 문자 받으면 바로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500명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문자 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문자를 쏴요. 콜센터 선생님들 전화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500명 정도 발송을 하고 한 5분, 10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한 15분 지나면 거의 전화 안 옵니다. 문자가 완전히 갔는데도 상대방이 뭐 한참 있다가 확인하고 전화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고, 문자 받으면 그 즉시 보통 한 10분, 15분 안에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500명 발송하고 한 10에서 15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전화가 기다리는데도 전화가 안 와. 그러면 이제 꽝친 거죠. 그러면은 다음번 걸 보낼 게 아니라 왜 안 올까 이거 생각해서 사실은 내용을 바꿔야 돼요. 예, 내용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대기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500명 보냈는데 뭐 전화가 한 통 왔어. 그러면 한 10분 있다가 다시 쏘는 거죠. 그 다음번 500명한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안 오면 수정해야 된다. 왔으면 그 다음으로 가야 된다. 예, 요거. 그리고 전화가 왔을 경우에는 CTI 기능으로 수신 여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가 오면은 이제 저희 그 CRM 같은 경우는 팝업이 뜨잖아요. 팝업이 뜨면 고객 정보를 눌러요. 그러면 고객 정보 창이 뜨죠. 고객 정보 창 보면은 이제 문자 이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자 발송 이력. 문자를 딱 누르면은
방금 나는 내가 알고 있잖아. 방금 내가 그 보낸 문자가 뭔지. 그러면 거기 문자 이렇게 보면 내가 보낸 문자가 나와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 문자를 받고 전화한 사람이고, 그게 없으면 그냥 전화 온 거겠죠. 그래서 시타의 기능으로 문자 수신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통화하셔라. 아니면 통화 중에라도 그걸 확인하고 응대를 하시는 게 하나의 팁이다. 그리고 그 상담 차트에 물론 이제 이런 이벤트 문자 보내면 다른 때보다는 당연히 동의율이 높아요. 왜냐하면 내가 관심이 있어서 전화를 한 거니까. 그래서 상담 차트에 기록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제 물론 동의율이 높지만 50% 이상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어찌 됐거나 요 사람, 그러니까 기존 고객이라도 기록 남아놓고 이제 우리가 계속 그걸 다시 상담 차트에서 이번에 이벤트 문자 보낸 사람 중에 문의만 하고 아직 예약 없는 사람만 골라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타겟팅 문자를 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찌됐거나 기록을 남겨야 된다. 무조건 기록을 남겨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에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 고려사항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아까 이제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월말, 월초, 명절 등은 이제 피해서 보내는 게 좋다. 왜? 나 말고도 다 보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사실은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저희 이제 CRM 서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입력을 할까 합니까? 이렇게 문자를 쏘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직접 쏘는 게 아니라 뭐 이를테면 KT나 MNIG 뭐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사실은 이제 발송은 이쪽에서 하는 겁니다. 예. 발송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여기서 하는데, 월말, 월초, 명절 때는 이제 저희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뭐 수많은 데에서 한꺼번에 다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10시나 뭐 11시 내지는 2시, 5시 다른 업체도 다 이 시간에 쏘는 거예요. 다른 업체도. 왜냐하면 다른 업체는 이제 뭐 이렇게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케팅만 하는 그런 또 사람들이 앉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또 이 시간에 보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동시에 다 몰려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발송하는데 한 2-3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내가 발송해 놓으니까 1시간이 지나도 거기 안 받았다 그래. 2시간 받아도 못 받았다 그래. 3시간 지나도 못 받았다. 근데 3시간 지나니까 가. 왜냐하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온 순서대로 내보내니까.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를테면 한 개 보낼 때 뭐 이를테면 1분이 걸렸다. 근데 이걸 100개 보낸다? 그러면 이게 10분이 걸리는 게 아니라 15분, 20분이 걸려. 왜냐하면 얘가 이제 보고니까 일을 잘 빠르게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월말, 월초, 명절 등은 피해서 보내주시라. 그게 현명한 방법이다. 이 말씀 꼭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굉장히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조금 뭐 늦게 간다 뭐 이것뿐인데, 고객 민원이 발생을 해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저희 유저병원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거기가 이제 병원이 이제 이렇게 뿌띠 하는 병원이다 보니까 뭐 9시까지 진료를 해요. 9시까지 진료하다 보니까 원장님이 그런 거예요. 야, 퇴근하기 전에 문자 보내라 하고, 그러니까 직원분이 그 병원 9시까지니까 그 병원 그분 입장에서는 9시까지가 퇴근하기 전이잖아요. 그 밤에 보낸 거예요. 8시 반에. 그러니까 받은 고객 중에 3분이 동시에 민원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벌금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스팸 문자,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1회 걸리면, 한 번 걸리면 750만 원 나오고요. 2번 걸리면 1,500 나와요. 그리고 3번 걸리면 3,000만 원 나와요. 벌금이. 그래서 고객 민원이 발생 안 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어느 병원 보면 이벤트 문자 한번 뭐, 보내보세요라고 하면 안 된다고, 이거 고객 민원 때문에 절대 보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안 하겠다 이렇게 하신 분 계시는데 사실은 뭐 그 고객이 좀 유난스러운 고객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병원에서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 내용 같은 경우도 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람과 사람이잖아요.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 병원에 온 사람, 어떤 인간적인 어떤 유대감 내지는 뭐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면 민원 넣겠습니까? 맨날 하고 한 날 뭐 우리 뭐 얼마 막 요거만 막 한 달에 막 2번 3번 막 아침이고 저녁이고 계속 보내대니까 사람이 성질이 나는 거죠. 짜증이 나는 거죠. 짜증 나니까 이제 민원 걸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인간적인 어떤 그런 유대감 이런 것도 고려를 하고 문자를 보낼 때도 뭐 상대방이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광고 문자잖아요. 광고 문자. 그러면 좀 상대방이 좀 그래도 이렇게 거부감이 좀 덜할 시간. 그리고 내용 자체도 뭐 맨날 이런 것만 게 아니라 뭐 이를테면 가끔씩 뭐 무슨 차 뭐 만드는 방법 아니면 뭐 여름에 뭐 피부 관리하는 요령 뭐 이런 거라도 이렇게 좀 보내주면은 사람 보고 이거 도움이 되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포함을 해서 사실은 이제 고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CRM에서 문자를 뭐 어떻게 발송합니까?라고 이제 질문 주신 분이 상당히 많아요. 메뉴를 안 보시는 거죠.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2군데에서 단체 문자를 쏠 수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담에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상담 차트 들어가 보면 이거 조건 검색할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화살표 이게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누르면 지금 이렇게 바뀌면서 이 창이 이렇게 열립니다. 검색 창이. 그래서 뭐 이를테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상담 내용이 뭐 눈 상담했던 사람 중에 뭐 상담 결과가 이런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서 그리고 이제 중복 선택도 됩니다. 이 전 버전은 이제 하나씩 선택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개 동시에 선택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면 여기에 이제 쭉 내용이 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보시면 검색 결과에 문자 보내기 이렇게 문자 보낼 수가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고객에서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 표시가 있는데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창이 열려요. 그래서 마찬가지 조건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보면 생년월일로 할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그러니까 계획을 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해봐야죠. 이를테면 몇 년부터 몇 년생까지 검색해 보니까 몇 명, 뭐 300명이더라. 그러면 좀 늘리면은 500명 정도가 되도록 이렇게 텀을 이렇게 저렇게 조건을 바꾸면서 검색을 해보면 이제 이런 인원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아까처럼 이제 계획표에다가 적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획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또 조건 검색을 합니다. 뭐 이를테면 뭐 했던 사람, 과거에 뭐 했던 사람,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건 다음에 마찬가지 검색 결과에 문자 보내기 이걸 활용하시면 요 검색된 사람한테 문자를 단체 이벤트 문자를 발송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요 동영상을 보시는 원장님들이나 이렇게 병원 실장님 스텝 여러분들께 이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이벤트 문자 쏘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다 결코. 어떻게 보면 그냥 문자 이렇게 해갖고 딱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던 내용 들어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정말 고민해야 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이벤트 문자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가성비가 가장 좋은 수단인 건 사실이에요. 싸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노력을 갈아 넣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세상에 그냥 공짜가 어디가 있어요. 그냥 사실은 가성비가 좋단 말은 내가 정말 고민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해야만 효과가 있는 그리고 또 사실 그렇게 했을 때는 실제로 효과가 있는 이제 그런 마케팅 수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어렵지만 쉽지 않은 일이지만 효과도는 가성비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꼭 한번 해보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장 가성비 좋은 방법입니다. 예, 가장 가성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내용 꼭 숙지하셔서, 그리고 한번 이렇게 처음부터 누가 잘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순간부터라도 내가 계속 좀 더 이 부분 이런 거를 내 능력을 우리 병원 능력을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도를 해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설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